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장용남 원장입니다. 20여 년의 임상을 통해서 보니 비강과 보비동의 기능이 단순히 코 질환의 차원을 떠나서 몸 전체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강과 보비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임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강과 보비동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콧구멍은 이렇게 작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강이라는 공간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비강도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는 세 개의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코 주변의 얼굴뼈 속에는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이라는 네 쌍의 부비동이 위치해 있어서 이 비강관은 가느다라는 관으로 서로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콧구멍으로 들어간 바람이 이 비갑계의 칸막이를 따라서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흐르고 비강 주변에 이 부비동까지 골고루 바람이 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학서적에 나와 있는 비강과 보비동의 1차적인 기능은 바로 온도와 습도의 조절, 공기 정화의 기능입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기관지로 들어가는 0.25초라는 짧은 순간에 온도는 36.5도로 데워지고 습도는 85%로 가습이 되며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적인 기능과는 별도로 의학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2차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와 얼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머리와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 조직과 감각기관들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조직과 감각기관들은 서로 정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열이 식지 않고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얼굴에는 비강과 보비동이라는 특별한 냉각장치가 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강 내부가 이 칸칸이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그 주변 얼굴 속에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부비동들이 위치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흡을 통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콧구멍으로 들어간 바람이 비강의 칸막이를 따라 골고루 분산이 되어 흐르고 주변의 부비동까지 골고루 공기가 구석구석 통하게 됨으로써 이 머리와 얼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말하는 비강과 보비동의 기능은 바로 머리와 얼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강과 보비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병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감기 바이러스의 감염, 둘째는 오염된 공기 중의 공해물질의 자극, 셋째는 염증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 넷째는 알레르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해 비강 내에 급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코 속의 점막이 많이 붓게 되는데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감기에서 회복되어 낫게 된다 하더라도 이 한 번 부었었던 이 코 속의 점막은 100% 완전히 빠지지 않고 약간의 부었던 흔적을 남긴 채로 가라앉게 됩니다. 감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러한 과정도 반복되면서 점차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점막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점막이 만성적으로 부어 있어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코를 꽉 막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만성 비우성 비염이라고 하지요. 점막에 어혈이 차여 만성적으로 부어 있게 되면 코로 숨을 쉬기도 불편할 뿐더러 부비동으로 통하는 통로들이 막히게 되고, 그리 되면 이 비강과 부비동 전체에 공기순환이 안 되면서 머리와 얼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똑같은 병리적 상태가 진행이 되어서 비강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공해로 인한 공기 중의 오염물질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강과 부비동의 건강이 상시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강과 부비동은 머리의 신경조직과 얼굴의 감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점막이 부어 있어서 코가 막히고 편안히 숨을 쉬지 못하며 콧물이 자꾸 흐르는 비염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이 부비동으로 통한 통로가 막히면서 그 안에 분비물이 고이게 되고 세균 감염이 되면서 농이 차이는 축농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비염과 축농증에 의해서 분비되는 콧물이 자꾸 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이 코 뒤쪽과 목에 늘 끈적거리는 가래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어서 괴로운 후비루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잠을 잘 때는 이 부어있는 코 속의 점막 사이로 공기가 억지로 지나가게 되면서 점막 사이에서 떨림과 마찰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코골이 소리가 납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코 속의 공기 통로가 좁다라는 반증이어서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니 자연히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리 되면 수면 도중에 이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를 막아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되는 수면 무호흡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숙면을 못 취하게 되고 자고 나도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몸도 무겁게 되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많이 온다는 것은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귀는 위치적 특성상 측두골 내에서 뼈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방이 막혀 있는 울림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귀로 통하는 유일한 공기 통로는 바로 비강의 맨 뒤쪽에서 내이로 연결되는 이 이관을 통해서인데요. 이 이관을 통해야만이 코로 들어간 공기가 귀 속까지 순환하면서 중이와 내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코 점막이 부어 있고 이 이관으로 입구까지 부어 있어서 귀로 공기가 잘 안 통하게 되면 귀 속에 열이 차이면서 만성적인 내이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세방고리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돌발성 어지럼증, 이석증, 전정기관염 등이 올 수 있고,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명, 난청, 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런 이명, 난청, 어지럼증, 귀의 먹먹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메니에르병도 비강과 보비동의 공간을 넓혀주고 귀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 호전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 점막이 많이 부어 있어서 호흡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잠자는 도중 코로 편안히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는 도중 입이 말라 깨어서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쓰고 마르며 목이 칼칼하고 건조하거나 베개에 침을 흘리고 잔 흔적 등이 있다면 모두 구강호흡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구강호흡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데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안면 골격의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면 이 턱이 늘어나면서 주걱턱이 되기도 하고 안면 윤곽이 틀어지면서 턱관절의 불균형과 함께 치아 배열의 문제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구강호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으로 들어가 인후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편도선염, 인후염, 목가래, 기관지염 등이 자주 생기며 특히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코 고는 소리가 더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비강과 보비동의 기능은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뇌의 하단에 위치한 이 뇌하수체는 우리 몸 호르몬 분비의 총사령탑인데요. 호르몬은 내분비계의 핵심 물질로서 인체의 성장과 발달, 대사 및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성선 호르몬 등인데요. 이 중에서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키가 자라지 않고 골격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작고 성장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코 치료를 하다 보면 호르몬 분비가 잘 되면서 키가 부쩍 크는 아이들도 볼 수 있답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은 남성의 이 고환에 작용하여 정자 형성과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생리, 배란, 임신 및 출산에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코 치료를 하다 보면 간혹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개선되거나 임신이 안 되던 분들이 아이가 생겼다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력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을 제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비강과 보비동에는 아주 특별한 냉각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접평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뇌하수체의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뇌하수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뇌하수체에 대한 맞춤형 환풍기인 셈이죠. 비강과 보비동이 부어있고 이 접평동까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뇌하수체에 열이 차이면서 호르몬 분비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전신 내분비계의 기능 저하가 동반되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비강과 부비동은 머리와 얼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강 내의 점막이 부어 있어서 냉각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머리에 늘 열이 차 있으면서 머리가 무겁거나 맑지 않게 되고 심해지면 두통까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부비동이 막혀 있어서 기능장애가 생기면 전두동은 앞니막, 상악동은 광대뼈 부위, 사골동은 옆머리, 저평동은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 연관된 통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머리에 열이 차이면 뇌의 신경 조직이 자극을 받아 뇌파가 안정이 안 되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산만해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코치료를 하여 머리가 맑아지면 집중력도 좋아지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답니다. 또한 손을 물어뜯는 버릇이나 밤에 이 갈고 자기, 실눈 뜨고 자는 것, 굴러다니면서 자는 것 등도 모두 뇌파의 불안정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열이 차이면 두피의 진액이 마르면서 모근으로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탈모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방 코치료의 방법으로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을 회복하고 머리에 열을 잘 식혀주게 되면 두피로의 순환이 개선되면서 점차 머리카락도 많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방 코치료법은 병의 경중에 따라 3단계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비강 영역의 단계입니다. 병의 진행이 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 증상이 가볍고 병증의 영역이 비강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비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합의갑계를 위주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5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부비동과 안구 영역의 단계입니다. 비강 내의 염증과 점막 부종이 부비동까지 파급된 단계로서 그에 따른 병증도 부비동과 안구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축농증, 안구건조증, 녹내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단계의 핵심적인 치료 부위는 중비갑계입니다. 여기 이 중비갑계 안쪽으로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으로 통하는 통로들이 안쪽에 숨어 있어서 중비갑계가 제대로 치료가 되어야만이 부비동으로 통하는 통로들이 열리면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단계는 대략 20여 회의 치료 횟수가 필요합니다. 3단계는 뇌의 뇌하수체 이관 영역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비강과 부비동의 폐색과 기능 저하가 만성화되면서 주변의 뇌 뇌하수체 및 귀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망증, 치매, 중풍 등이 나타나며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의 저하와 뇌의 문제로 유발되는 이명,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된 치료 부위는 이 상비갑계와 이 이관 개구부 부위인데요. 치료 부위가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병증이 만성화된 관계로 30에서 40여 회의 비교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강과 부비동의 점막 부종과 어혈 정체 증상은 한방 코치료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비강 내에 부어있는 점막에 침을 놓아 정체된 어혈을 빼주면 어혈이 빠져나오면서 마치
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점막의 붓기가 실시간으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즉각적으로 코로 들어가는 바람의 양이 증가하면서 숨 쉬는 것이 편해짐은 물론 눈도 환해지고 머리도 맑아짐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축농증까지 있어서 부비동에 농이 차 있는 경우에는 비강 석션기를 이용하여 부비동 깊숙이 자리 잡은 농을 제거하는 농흡입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또한 비강 내의 염증을 없애고 붓기를 신속히 가라앉힐 목적으로 특수한 한약재로 조제하여 만든 비강 약침을 사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되는 탕약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비강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치료의 효과를 높이며 재발을 막아줍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이 치료법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무서워하시거나 혹은 치료 도중에 코 속의 혈관이나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방 코치료법은 코 속에 부어있는 점막을 침 끝으로 살살 건드려 고인 어혈을 빼내는 방법으로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침이 신경이 있는 부위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법이니 믿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비강과 부비동의 정상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는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강과 부비동의 이러한 공간들이 단순히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머리와 얼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술을 통하여 그런 구조물들을 망가뜨린다면 냉각장치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강과 부비동은 온돌 구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궁 위에서 불을 떼면 온돌의 고래를 따라 열기가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굴뚝으로 나가잖아요. 비강과 부비동도 이 온돌 구조와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쉬면 비강의 칸막이를 따라 공기가 골고루 분산이 되어 흘러서 기도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온돌 구조의 어느 한 부분을 망가뜨린다면 공기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 이 코의 합의각계나 특정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그 잘라낸 쪽으로만 공기가 몰려서 지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공간으로는 공기가 더욱 통하지 않아서 냉각장치로서의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술을 통해 호흡은 잘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가 답답하거나 숨 쉬는 게 편치 않거나 이 머리와 얼굴의 어느 한 부분이 막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수술 후유증인 빈코 증후군입니다. 구들이 막히면 정비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복원하여야 하듯이 코도 막히면 원인을 치료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방 코치료법은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으로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는 공기 자체가 거의 독을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을 떠다니는 온갖 공해물질과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코 점막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체내 독소가 증가하고 있고 각 장기와 조직에서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된 관계로 코 점막에서도 비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관과 부비동이 더 건강해지고 올바른 상태로 유지되려면 그러한 악화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이 현미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현미채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관계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코 점막의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미채식을 하셔야 합니다. 현대 문명의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다양한 폐해 속에서 비관과 부비동의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말 중요한 공통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